안녕하세요. 대부지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에 앞서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현재 이 삼성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눌려있던 이 주가의 흐름세를 모두 회복한 순간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일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장중에는 한 11%가량 주가가 상승해준 모습인데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을 기록했다라고도 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금일 전반적으로 조선주를 봤을 때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하나오션 또 조선 관련된 기자재 업체가 있죠. 뭐 현대힘스까지 모두 조선 관련된 이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왜 이렇게 현재 조선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지 디테일한 부분들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집중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를 보게 되면 금일 좀 집중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일부터 매집을 해줬지만 이 금일도 강한 매집세를 좀 보여줬고 특히 제가 지금까지 주목을 했던 부분이 바로 사모펀드였는데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도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망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 대선 앞두고 이 미국의 지지율 싸움이 굉장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금일 관련된 기사가 나와주면서 이 사모펀드의 집중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과 기관 역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도 모두 이 좋은 흐름세를 보여줬던 하루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일 시간을 통해서는 우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미국이 중국을 다시 한번 제재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정말 조선주의 사이클이 시작된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금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밸류에이션 측면이 한 단계 오를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측면까지 금일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미국이 중국의 이 조선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관행을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 영상들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이 대선 앞두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뭐 이스라엘도 현재 이란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제스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반사이익 관점에서 이 한국 조선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금일 역시 이 부분이 기사화되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야기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LNG 운반선 관련된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지난 영상들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에 대한 15척 계약을 했다. 하지만 주가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조선 테마가 슬금슬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실적적인 측면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되면 삼성중공업이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실적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23년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좋은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4분기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이 당기순이익도 적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께서도 의아해하셨고 저도 이 부분이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주주총회에 다녀오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제가 해드렸냐면
이 환입금이 모두 반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삼성중공업이 드릴실 매각 대금이 남아 있죠. 내척을 모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무제표에 무조건 반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분기부터 해서 추후 계속해서 분기마다 반영이 되면서 실적적인 측면이 이 개선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최근에 또 소송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LNG 화물창에 대한 결함이 있다라고 해서 SK해운과 소송을 했는데 뭐 대략적으로 한 3,800억 가량을 배상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련된 내용도 IR 담당자님과 직접 여쭤보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이 부분도 향후 1년부터 3년 안에 환입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대금과 이 환입금이 모두 반영이 되면 당연히 현재 자체가 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FLNG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가 이 캐나다 시더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사가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캐나다 시더 관련된 FLNG 계약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또 고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말레이시아 관련된 FLNG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상을 했던 FLNG가 모두 성공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또 주주총회 다녀와서 FLNG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봤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반기에 FLNG 관련된 이 계약 건수가 기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삼성중공업에는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세를 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FLNG 같은 경우에는 뭐 고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계약 체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FLNG 관점에 따라서 삼성중공업 주가의 흐름세도 정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왜 금일 도대체 조선 관련된 테마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냐?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평균적으로 한 7%가량 상승했습니다. 뭐 조선 업체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지금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죠. 뭐 달러가 상승하고 있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달러가 강세일 때 수혜주인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해서 조선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관점이 있었죠. 이 환율이 오르게 되면 조선업은 강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순간에 이 조선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현재 유역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달러의 추세를 보게 되면 한 1,400원 정도로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뭐 달러가 상승을 했지만 현재 구간은 이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어쨌든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를 보더라도 예측치가 0.4%였는데 실제가 0.7%를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가 아닌 사실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현재 환율에 반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CPI 지표도 최근에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환율 상승을 기여를 하는 거고, 금리 인하도 우리가 생각했던 9월과 12월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수혜주로서 조선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3%가량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23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간중간에 이슈가 존재를 했습니다. 뭐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이 정유소 공격,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까지, 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공급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유가가 상승하면 조선주는 좋습니다. 일단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 강세죠. FLNG는 또 해양 플랜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해양 플랜트는 유가가 오를 때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고유가 상황 자체는 이 삼성중공업의 실적에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유가 흐름세도 제가 말씀드렸죠. 24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수급적인 측면이 타이트해지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가의 상방에 대한 시나리오는 유효하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정세가 바뀌면서 변동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일 유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가져온 건데 뭐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되었다라는 이슈인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EU가 좀 제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란부터 해서 이스라엘 모두 제재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제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쟁이 어떻게 발생이 됐냐 이 부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한 거죠. 영토를 공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보복성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전쟁을 왜 시작했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치적인 측면과 또 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권 자체가 네타냐후 정권입니다. 이 네타냐후 정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은데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 상황인데 현재 네타냐후 정권 자체가 재집권할 확률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거고 이란을 제재를 하는 거죠. 갈등이 되는 국가인 이란을 제재해주면서 지지를 올릴 확률이 높아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방국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좀 지지를 합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정치적인 측면과 엮여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가게 되면 이란 옆에 이라크, 쿠웨이트 모두 이 대표적인 산유국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FLNG 관련주인 삼성중공업은 당연히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이 앞서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그런 기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거와 같은 이유로 이 미국도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반사익 관점에서 한국 조선주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고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조업 지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뜬금없이 가져와서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유가의 수요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전쟁이 발생하면서 공급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제조업 지표를 보게 되더라도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0이라는 숫자를 넘어주면서 이 경기 확장에 대한 국면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국도 잘 나와줬습니다. 특히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도 50을 넘어주면서 이 제조업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도 튼튼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확률이 높아졌고 일부분은 당연히 공급의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요도 탄탄한 모습, 공급은 하락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전반적으로 향후 유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신조성가 지수 가져왔는데 신조성가 지수는 조선주 주가와 대표적으로 비례하는 이 선행 지표죠. 그래서 가져온 거고 또 현재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서 성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성가 지수에 대해서 예측을 어떻게 하신지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답은 하나입니다. 고가의 선박을 수주를 하고 아무거나 수주하는 것이 아닌 이 선별 수주 전략이 현재 유역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 자체가 업황의 강세를 이끌어가는 거고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에도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중고성가지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고성가지수가 상승하면 신조성가지수 상승까지 이어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현재 조선업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 신규 선박의 도크가 꽉 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 선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 중고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선가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선가 지수가 좋아지니까 조선업 업황은 강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 가져왔는데 뭐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후판 가격 때문에 가져온 거죠. 철광석 가격이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100달러 미만을 돌파를 해줬는데 그 위에 반등하면서 현재는 뭐 107달러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23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한 40%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제가 24년 하반기에 왜 비교했냐면 이 당시에 후판 가격 협상이 존재를 했었죠. 하지만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후판 가격을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국산 수입산 후판 물량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퀄리티 높은 후판을 값싸게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협상 경쟁력에서 좀 유리하게 가져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이제 철광석 가격 관점입니다. 현재 40%가량 철광석 가격 하락을 했죠. 특히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에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후판 가격도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후판 가격을 하락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후판 가격은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하락하고 비용이 하락하니까 수익은 증가할 확률이 높고,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조선은 업황 그리고 테마가 형성되면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상반기 후반 가격 협상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 이 부분이 바로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주총회 가서 담당자님께 직접 물어봤는데 대략적인 가격대가 한 8,800원을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매물대 구간을 모두 이 돌파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이 매물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던 뭐 8,300원에서 8,600원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다시 한번 지지해주면서 이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중요했던 구간이 바로 전고점 구간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9,500원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도 현재 돌파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밸류업이 다시 한번 생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 구간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가격 상승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을 넘어준다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이 삼성중업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측정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뭐 가격적인 측면을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밸류에이션 관련된 적정 주가를 구했기 때문에 금일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당시에 16,000원 구간을 적정 구간으로 제가 선정을 했죠.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3,000원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매물대를 고려했을 때 이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만큼 조선업 업황에 대한 테마가 업황 강세와 함께 이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삼성중공업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또 언제 발생할 수 있을까?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속해 있는 거죠. 이 전당대회에 앞서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고, 미국도 갈등이 되는 국가인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반사익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삼성중공업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조선철강 관련된 후판 협상이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이슈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조선주 테마가 다시 한번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 삼성중공업이 주가의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